새로운 조건으로 이제 계약을 해서 기업에 일을 하면 기업주의 인건비 부담 감소 효과가 있어요. 숙련직의 경우 그렇지. 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단순한 일을 할 때 네. 그런 문제는 좀 얘기가 달라요. 그렇죠. 요즘 나온 말이 있어요. 노동자. 네. 노동자. 로봇과 노동자가 결합된 말이에요. 로봇 노동자네요. 그러니까 단순 직무는 로봇이 담당. 로봇한테 다 뺏기는 거나. 뺏기는 거지. 이게 그래서 사회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가 잃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60세 이상의 취업 인구가 뭐 한 630만 명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많죠. 전체 근로자의 거의 22% 수준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 퍼센티지는 점점 늘어나겠죠. 고령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렇죠. 그렇게 될 텐데, 이제 변수는 노동자에 의해서 대체되는 만큼은 또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고령자의 취업 시장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숙련 분야가 있으면 네. 이제 임금을 낮춰서라도 이제 가서 좀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단순 직무는 배제를 하니까. 그렇죠. 특히 이게 또 어려워요. 단순 직무로 이제 그 재취업자를 받을 바에는 젊은 젊은 친구들 사람들을 봤죠. 2명, 3명 고용할 수 그렇죠. 있거든. 왜냐면 사회가 변화가 너무 빨라서 또 시니어들이 적응을 못한다고 꺼리는 경우도 있고, 요즘 또 AI가 너무 들어와서 젊은 사람들도 취업군이 그렇게 변하고 힘들어 하는데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는 한국의 그 조직 내에 서열 문화. 맞아요. 우리나라는 유독 형님, 아우, 언니, 동생, 누나, 누구씨, 존칭어, 그랬습니까? 그랬어요? 그러셨습니까? 너무 많아서 오래된 우리 힘들어요. 문화 전통을 너무 부정할 일은 아니지만 님을 붙여야 되고 경어를 써야 되고. 누구님, 누구씨 경어 써야죠. 나이도 요번에 무슨 뭐 나이를 통일한다고 했지만 그게 아직도 쉽게 정리가 안 되고, 우리나라는 그게 좀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배 팀장 밑에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 또 그런 반대로 부서장은 부하 직원을 또 모시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특수성,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불편감은 있지요.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언어 자체가 이게 그 서양 언어처럼 평등한 언어를 쓰면 좋은데, 높여야 되고 낮춰야 되고, 또 언어를 높이면 몸도 좀 공손하게 또 행동을 해야 되고 이런 게 결합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활발한 그 조직 문화에 좀 방해되는 점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서열이 우리나라가 좀 말로써 조금 달라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복잡하더라고요. 예, 그 사회 그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계급이 있는 직종에서는 좀 힘들더라고요. 어쨌거나 재고용 지금 실태는 대기업 같은 경우는 한 30%, 네. 중소기업은 한 70%까지 재고용을 하는 걸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장애가 지금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은 장애가 좀 있긴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연공식 호봉제라는 게 있어요. 네. 연공식. 연금식. 해가 가면 호봉이 올라가는 거예요. 해가 갈수록. 그러니까 아무리 그 숙련된 사람이 들어와도 연공 서열은 낮아. 그냥 기본급이 낮은 거지. 그렇죠, 그렇죠. 한 뭐 10년 이렇게 있은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걸 혁신적으로 직무성과급 제도로 이제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그것도 쉽게 필요할 안 것 돼. 같아요. 쉽게 그래. 안 돼. 왜냐면 거의 문화로 정착이 돼 있다 보니까 연공서열제가. 그것도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도. 예, 그러면 더 열심히 일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돼야 된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걸 또 인정하는 문화적인 수용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예. 생산성에 비례한 이제 보수 지급하는데도 저항이 없어야지. 생산성이 높은 사람 더 줘야지. 그렇죠. 안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야지만 더 열심히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그 산재 리스크라는 것도 있어요. 재고용해서 고령자가 일할 때 산재가 훨씬 많대요. 네. 왜냐하면 반응 속도가 느리잖아, 몸이. 그래가지고 그렇겠죠. 그동안 그런 게 산업재해 예. 제 사망 사고는 52%가 고령자야. 그거를 부정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몸이 그 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사망 사고로 이어지고 지금 그런 부담감을 기업이 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산재 부담 리스크를 경감시키는 노력을 그러니까 좀 해줘야 네. 되는 거죠. 또 중대재해법이라고 있어요.
있어요. 50인 이상 50인 이하. 이하 사업장까지 전면 시행을 지금 네. 하는데 고령 인력 채용을 꺼리는 이유가 되기도 하지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망 사고 나면은 맞아요. 굉장히 리스크가 크거든요. 새해에 조금 조심해야죠, 사실. 그리고 지금 현재 1인당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고 있어요. 고령자를 음, 고용하면 한 30만 원까지 정부 부담금이 있는데 이것도 좀 높이면은 좋겠어요. 지금 30만 원씩에서 한 3년까지 기업에다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 정도 30만 원을 받고 월급에다 보태주니까 기업주의 부담은 주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좀 늘릴 수 있으면 많이 늘려가지고 네. 시니어들의 그 취업 시장이 네, 좀 더 완화되고 넓어지고 그랬습니다.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이렇게 일자리에 관한 문제도 굉장히 좀 사람들이 좀 조바심이 날 만큼 근데 신경 써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제 현실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 70세까지 행복하게 즐거운 일을 하시면서 살 수 있었으면 건강하게. 좋겠습니까? 활기차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일에 매여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살 필요는 없지요. 그럼요. 삶은 이제 향유하고 즐기고 이렇게 사는 건데 일도 더불어 있으면 좋죠. 그렇죠. 나의 보람을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설계하시기를 간절히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오래도록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